안녕하세요. 누구나 코딩 없이 앱, 웹, 북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기반 노코드 프로그램 스마트 메이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메신저 아톰의 정의와 그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메신저 아톰 강의 1편에 이어 메신저 아톰을 활용한 채팅 앱 만들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채팅 앱을 만드는 과정 중 회원가입 폼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편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 운영 환경 경로를 메신저 템플릿 폴더로 설정합니다. 운영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회원가입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과 유사한 폼을 하나 띄워 회원가입 폼을 제작하겠습니다.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폼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큰 제목이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고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채팅 회원가입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 입력해야 하는 회원정보 항목의 제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아톰을 2개 더 추가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프로필, 전화번호, 닉네임을 입력하고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할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이미지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프로필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전화번호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습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한 개를 더 추가하여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 버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클릭하여 폼 하단에 올려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오른쪽 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한 개 더 복사합니다.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각각 회원가입과 채팅하러 가기를 입력합니다. 아톰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아톰들의 아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톰명은 해당 아톰에 입력된 변수로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변경할 아톰명들은 예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키보드의 F3키를 눌러 아톰명 표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미지 입력란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에 프로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입력란을 클릭하고 아톰명 표시란에 전화번호,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버튼을, 채팅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채팅하러 가기를 입력합니다. 모든 화면 구성을 완료하였다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메신저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채팅 회원가입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메신저 템플릿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한 회원가입 폼의 이름과 확장자명인 QPM이 자동으로 추가된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회원가입 화면 구성을 위한 아톰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을 설정하겠습니다. 채팅하러 가기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기능 선택에서 상세 폼 보기를 선택합니다. 이는 회원가입 폼의 제작을 완료한 이후 채팅 폼을 제작하여 모델을 연결하기 전 기능 버튼의 기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입력란의 데이터 속성을 설정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고 최대 자릿수를 일반적인 휴대폰 번호의 길이인 11로 설정합니다.
각각의 아톰에 이벤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빈 업무 규칙 창을 확인합니다. 업무 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 콤보 박스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고 우측 메시지 콤보 박스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구글 파이어베이스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전화번호, 닉네임, 프로필 사진 정보를 등록하는 업무 규칙입니다. 업무 규칙은 글자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모든 업무 규칙 작성을 완료했다면 F11을 눌러 컴파일하고 저장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제작한 회원가입 폼을 반드시 다시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채팅 회원가입 폼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이제부터 채팅 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폼은 회원가입 폼에서 가입한 회원끼리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폼입니다. 본격적으로 채팅 폼을 제작하기 이전에 메신저 아톰을 이용한 채팅 기능의 실행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팅 회원가입 폼에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전화번호, 닉네임, 프로필 등의 사용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채팅방을 검색하여 채팅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팅방을 생성합니다. 메신저 아톰의 스타일 속성 중 송신 아이디에 값이 있으면 자동으로 채팅방을 검색하고 값이 없다면 업무 규칙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채팅방을 검색합니다. 채팅방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성공 여부의 결과값을 받아옵니다. 성공하면 채팅방이 생성되고 생성에 실패하면 그 이유를 출력합니다. 다시 로그인 화면 구성으로 돌아가서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폼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큰 제목이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키보드에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채팅앱 만들기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력란을 구별하는 제목들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아톰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송신자, 수신자를 입력합니다.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송신자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습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한 개를 더 추가합니다.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 버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클릭하여 폼에 올려놓고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채팅방 확인을 입력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인 메신저 아톰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객체 삽입 도구의 메신저 아톰을 클릭하여 폼 중간에 올려놓습니다. 아톰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아톰들의 아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F3키를 눌러 아톰명 표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아톰명을 변경하려는 데이터 입력란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에 차례대로 송신자, 수신자를 입력합니다. 기능 버튼 아톰명 표시란에 채팅방 확인을 입력합니다. 모든 화면 구성을 완료했다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메신저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채팅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메신저 템플릿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한 로그인 폼의 이름과 확장자명인 QPM이 자동으로 추가된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채팅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에 앱을 등록해야 하며 이때 패키지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능을 구현하기 이전에 미리 앱을 패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단 메뉴의 배포를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패키지 생성을 클릭합니다. 제품 약측을 입력하고 앱 제품명 오른쪽 폴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채팅 앱의 첫 화면으로 설정할 채팅 회원가입 QPM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패킹을 완료하면 나타나는 앱 패키지명을 알고 있어야 파이어베이스에 앱을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앱의 패키지명은 위와 같은 경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킹할 때 정한 제품 약칭과 숫자 배열로 이루어진 APK 파일명을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팅 폼의 화면 구성을 위한 아톰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아톰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복사한 프로젝트 아이디를 붙여 넣습니다. 앱의 패키지명과 앱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채팅 기능을 편리하게 테스트하기 위해 접속 정보 항목을 비워놓았으며 채팅 폼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테스트가 아닌 실제 앱 제작 시에는 회원가입 폼에서 상세 폼 보기로 모델을 연결할 때 참조 아톰명에 전화번호 송신자를 적어주는 것과 같이 송신자를 자동으로 전달하여 앱의 사용자는 수신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응용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연결 하단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있는 폴더 목록에서 이전의 기본 운영 환경으로 설정한 메신저 템플릿 폴더를 선택합니다. 채팅 QPM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가 푸시 알림 메시지를 클릭했을 때 첫 화면이 아닌 채팅 QPM 폼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입력란의 데이터 속성을 설정하겠습니다. 송신자 입력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고 최대 자릿수를 일반적인 휴대폰 번호의 길이인 11로 설정합니다. 수신자 입력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고 최대 자릿수를 11로 설정합니다. 이제 각각의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사용하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빈 업무 규칙 창을 확인합니다. 먼저 채팅방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 콤보 박스에서 채팅방 확인을 선택하고 우측 메시지 콤보 박스에서 채팅방 확인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생성된 채팅방이 존재하는지 검사합니다. 앞에서 실행한 메신저의 채팅방 존재 확인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명의 메신저를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메신저의 채팅방 존재 확인을 완료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채팅방 존재 확인의 결과값이 1이라면 채팅방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송신 아이디를 사용해 채팅방 리스트를 검색하여 화면에 표시합니다.
채팅방 존재 확인의 결과값이 0이라면 채팅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송신 아이디와 수신 아이디 간의 새로운 채팅방을 생성합니다. 만약 사용자 간의 채팅방이 이미 존재할 때에도 채팅방을 생성하는 업무규칙이 실행된다면 채팅방이 중복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채팅방의 존재를 확인하는 업무규칙으로 채팅방의 유무를 미리 확인한 후에 생성해야 합니다. 메신저 아톰의 채팅방 생성을 성공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톰명의 메신저를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메신저의 채팅방 생성을 성공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송신 아이디로 채팅방을 검색하여 채팅방 리스트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의 채팅방 생성을 실패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톰명의 메신저를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메신저의 채팅방 생성을 실패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송신 아이디나 수신 아이디가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업무규칙은 글자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모든 업무규칙을 작성 완료했다면 반드시 F11을 눌러 컴파일하고 저장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시 채팅 회원가입 폼으로 돌아가서 상세 폼 보기로 넘어가는 기능 버튼에 모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하러 가기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운영 환경으로 설정한 메신저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채팅 QPM 파일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앱을 제작할 때는 모델을 연결하면서 참조 아톰명의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설정하여 앱 사용자가 수신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응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폼을 반드시 다시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메신저 아톰의 채팅 기능을 적용할 앱을 패킹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의 인증서와 비공개 키 파일이 필요합니다. 채팅 기능과 똑같이 파이어베이스의 프로젝트를 사용하였던 푸시 메시지 기능에서는 스마트 메이커 고객 지원 메일로 인증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파일을 교체했습니다. 메신저 아톰 채팅 기능의 경우 개발자 본인의 계정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인증서 또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발급받은 인증서를 고객 지원팀에 전달하여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된 파일을 개발자의 PC에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파이어베이스의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프로젝트에 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와 이미 앱이 등록되어 있을 때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접속하여 채팅 기능을 적용할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앱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하여 시작하기, 하단의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젝트의 앱을 등록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패키지 이름에 위와 같은 패키지명을 입력하고 앱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글 서비스 제이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스크롤을 내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콘솔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앱 추가와 인증서 다운로드를 마무리합니다. 푸시 메시지 기능 사용 등으로 파이어베이스에 이미 앱이 등록되어 있을 때 인증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명 하단에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앱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버튼이 나타나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글 서비스 제이슨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인증서를 메일에 첨부하고 고객명, 연락처, 앱 패키지명을 작성하여 스마트 메이커 고객 지원 메일 주소로 보내 인증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미지를 참고하여 메일을 보내주시면 고객 지원팀에서 인증서를 수정하여 답장해 드립니다.
이미지 메일 내용에 입력된 정보는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앱을 개발하고 메일을 보내시는 고객님의 정보와 채팅 기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앱의 패키지명을 입력해 주셔야 빠른 수정이 가능합니다. 고객 지원팀이 수정하여 메일로 전달해 드린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인증서 파일을 붙여넣기 전 스마트 메이커가 설치된 폴더 내부의 경로에 이미 존재하는 구글 서비스 제이슨 원본 파일을 다른 폴더에 복사하여 보관합니다. 원본 인증서 파일은 채팅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다른 앱을 정상적으로 패킹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파일입니다. 다른 경로의 폴더에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채팅 앱의 패킹이 끝나면 다시 같은 경로로 이동하여 원상복구시켜야 다른 앱 패킹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수정된 인증서를 스마트 메이커가 설치된 폴더 내부의 경로에 붙여 넣습니다. 인증서 적용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어베이스에서 생성한 프로젝트의 비공개 키 파일을 다운받아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접속하여 채팅 기능을 적용할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프로젝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의 서비스 계정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새 비공개 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나타나면 키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비공개 키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비공개 키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배포를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패키지 생성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창 상단 메뉴의 푸시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아이디 항목에 채팅 기능을 적용할 파이어베이스의 프로젝트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래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발급받은 비공개 키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클릭합니다. 경로를 확인하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에 비공개 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앱 사용자끼리 메시지나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앱의 디자인을 입혀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아톰을 활용하여 채팅 앱을 만드는 방법과 패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것으로 메신저 아톰 강의 2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